대구시가 다음 달 문을 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신세계백화점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을 발표한 가운데 건국절 사관 등을 두고 일선학교 역사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탓에 농민들과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피해 농어민들은 보호 해체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식물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로 시작합니다. 대구는 현재 영상권에 있긴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러 있고요. 안동 영하 4도, 봉화 영하 7도로 어제 아침보다 더 춥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10도, 안동 9도, 봉화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다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그친 12월의 첫날부터는 다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계절이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드는 만큼 평소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준공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최대 백화점이 될 신세계백화점까지 포함한 환승센터가 문을 열면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신세계 측이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기간 교통체증으로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주변 상인들은 개점 후 더 심각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사람이 차 사이를 지나갈 정도로 차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교통 대란을 우려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특단의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실시간 교통 상황 정보를 제공해 주변이 막힐 땐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 시설을 17곳에 배치합니다.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동대구 주변의 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또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해서 신호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지금보다 3배 많은 26대로 늘리고 환승센터 주변을 8개 구군이 한 곳씩 맡아 수시로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홍보물을 모든 가정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무료 주차 쿠폰을 없애고 대중교통 이용 손님에게 교통카드를 주는 등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과 최고의 장비와 시스템 그리고 최대의 인력을 이용해서 교통을 좀 분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연말 특수와 개점 특수까지 겹치는 데다 하루에 시외 고속버스 800여 대까지 드나들어 대책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또 동대구역 앞 고가교 공사가 내년 10월까지여서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 예정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각한 교통 체증 현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구시와 신세계 측의 교통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가운데 친일 독재 미화 등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이 국정교과서가 나오더라도 학교에서 그대로 가르칠지도 미지수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1년여의 논란 끝에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집필진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현대사의 경우 집필지는 역사 비전공자와 보수 성향 인사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며 뉴라이트 시각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 말대로 대한민국 수립을 하는 참여한 사람들은 설사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면죄부를 받고 이어서 공로를 인정받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어떤 친일파들의 신분 세탁용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 지난주 금요일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성명에서 빠진 대구와 경북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채택 여부도 정부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방침대로 결과에 따라서 그냥 계속 추진하겠다,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국정이 될지, 검정 혼용이 될지는 아직까지도 다 모르는 이야기들이니까. 현장에서는 국정교과서가 도입되더라도 교육과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율적인 수업을 하고 불복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장 선생님들은 이제 부교재라든지 PT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 가운데 불복종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31명 가운데 현장 교원으로 포함된 대구의 한 사립학교 교사는 현장 교사들은 집필진의 기술을 검토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지역의 85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박근혜 퇴진 시민행동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돼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5차 대구 시국대회를 오는 토요일에 더 큰 규모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국채보상로 한일극장 앞 집회 허용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시민행동은 시국대회 진행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2천만 원을 넘었고 4차 시국대회 참여 인원은 5만 명에 달하는 등 대통령 퇴진 요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미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회 본회의 표결 이전에 구미 지역구 새누리당 백승조 의원과 장석춘 의원에게 대통령의 탄핵에 입장을 밝힐 것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구미경실련은 또 지난 17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표결에 불참한 이유도 함께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4대강 사업 탓에 농민들과 어민들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농어민들은 보호 해체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은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수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녹차라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고 식수 사용이 부적합한 사급수에나 사는 실지렁이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생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어류 개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낙동강 일대에서 벌인 용역조사에서 하루 어획량이 최근 4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도 4대강 사업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낙동강 어민 1,900여 명에게 77억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지만 1인당 평균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1년 고기 잡아가지고 1,000만 원도 뭐 하니까 500, 800 잘해야 800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을 보를 이용해 채우면서 지하수 수위가 올라가 생긴 농경지 피해도 심각합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농경지도 대구 주변에서만 고령군 우곡면과 칠곡군 양문면 일대 약 120만 제곱미터나 됩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수확기에 뿌리가 장애가 일어난다면 정상적인 성장을 못합니다. 잎이 마른다든지 또는 이제 수박 크기가 적어진다든지 수박이 이렇게 삐뚤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 6월 법원도 농경지 피해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보고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와 피해 농어민들은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것만이 해법이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유치원이 유통기한이 4, 5년씩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는데요. 이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급식 사고는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과 점검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유치원.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튀김가루와 2년이 지난 하이라이스 소스 등이 나옵니다. 원아 37명과 교사 1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얼마 전에 배 아프고 쟤도 설사를 했었고 얘 둘이는 유치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한 2달 정도. 식중독 조사가 덜 끝난 이 유치원은 유통기한 준수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 북구의 또 다른 유치원. 지난 10일 급식을 먹은 원생과 교사 17명에게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급식에 나온 음식을 보관해야 하지만 당일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했지만 보존식 보관 의무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이렇다 보니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에 비해 비영리 급식시설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전 점검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런 유치원을 포함해 집단 급식소는 대구에 모두 2,700여 곳이지만 각 구청별 점검 인원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급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설립됐지만 해당 급식소 중 절반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이제 수행되고 하는 그 과정인데요. 간섭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급식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다문화 결혼과 이혼, 출생아 수가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결혼은 경북 지역이 1,240건, 대구 지역 747건으로 전체 결혼 대비 다문화 결혼의 비중은 경북 지역이 2013년 7.3%에서 지난해 6.9%, 대구 지역은 2013년 6.4%에서 지난해 5.9%로 줄었습니다. 또 2014년 대비 지난해 다문화 이혼도 대구 경북 지역이 각각 18%와 11%로 줄었고 출생아 수도 경북 지역에서 각각 7.5%와 10%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2011년 시행된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 등으로 다문화 결혼이 줄면서 이혼과 출산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준공한 경주시 외동읍의 산업단지에서 일주일째 폐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의심업체 한 곳을 조사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는 행정기관이 늑장 대응해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준공한 경주시 외동읍 9호 2 산업단지에서 짙은 남색의 폐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 수십 톤씩 벌써 일주일째 무단 폐수 방류가 계속되면서 하천 바닥에는 시커멓게 침전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 소하천과 연결된 산업단지에서 최근 폐수 배출 의심업체 한 곳을 적발했고 국과수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불과 2달이 지난 신설 산업단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해 폐수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폐수 방류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며 경주시의 늑장 대응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일주일 가까이 이걸 그대로 계속 방류가 된 거잖아요. 차단 조치가 안 되고 그게 저희들은 일단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하천 바닥에 부직포와 볼을 설치했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업체 한 곳에 대해서 조사 중이며 볼을 5군데 설치해서 최대한 침전을 시켜서 더 이상 환경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주시 외동읍 일대에 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환경오염 사고를 막기 위한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내에서 식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가습은 물론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는 녹색 식물을 농촌진흥청이 추천했는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녹색 식물을 가꾸고 있습니다. 세균 등의 위생 문제 때문에 가습기 대신 식물을 선택했습니다. 환절기 건조한 날씨에 감기에 걸리기 일쑤였지만 식물을 키우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이 목도 칼칼하고
그 실내 습도도 많이 낮아서 눈도 따가웠어요. 근데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니까 습도도 올라가고 미세먼지도 제거되어서 상쾌하고. 농촌진흥청이 천연 가습과 공기 정화 효과가 큰 식물 3가지를 추천했습니다. 열대 식물인 수염 탈란드시아, 뿌리가 없어 나무나 바위 등에 붙어 사는데 잎에 솜털처럼 하얀 모형이 발달해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빨아들입니다. 보스턴 고사리도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정화하고 담배 연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또 아이비는 벤젠과 암모니아 등 각종 화학물질을 제거해 새집 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커서 집들이 선물로도 제격입니다. 기공의 크기가 크게는 20에서 30 마이크로 정도인데 우리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이 초미세먼지가 기공을 통해서 직접 흡수돼서 제거되기도 합니다. 가습과 공기 정화를 위해서는 실내 부피의 2%, 면적 대비 5% 정도 식물을 기르면 가장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겨울철 원예 시설 작물의 병해충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겨울철 시설 하우스 안의 습도가 높아 작물의 잿빛 곰팡이병과 균핵병 등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며 환절기 등 환기를 통해 온도와 습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말라 죽은 잎이나 오래된 잎, 병이 들었던 잎 등은 즉시 제거해 병해충의 매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최강규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공사,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각종 재난과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게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와 유가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8일에 열릴 대구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생태하천 복원에 나섭니다. 김천 백운천과 안동 미천, 구미 광평천과 영천 부간천 등 내년에 13개 시군 18개 하천에 사업비 59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생태 공간을 조성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합니다. 울진 남대천은 은어와 연어가 돌아오도록 하고 문경 모전천은 토종어류 서식지 복원을 해 하천별로 특성에 맞게 복원할 계획입니다. 제13회 대구 경북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영남권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희망하는 수도권 브랜드와 대구 경북 지역에 본사를 둔 브랜드 등 90개 브랜드가 200개 부스에 참여합니다. 특히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치맥 페스티벌과 연계한 치맥 창업 특별전이 열리며 예비 창업자를 위한 무료 창업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로 시작합니다. 대구는 영상권에 있기는 하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안동 영하 4도, 봉화 영하 7도로 어제 아침보다 더 춥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구가 10도, 안동 9도, 봉화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만 조금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현재 기온 영하 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문경의 기온은 영하 2도, 김천 영하 6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문경 7도, 김천은 9도 예상됩니다. 의성의 현재 기온은 영하 7도, 청송 영하 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은 10도를 조금 웃돌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를 이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차츰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